경기도 일산의 낡은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정화는 묵묵히 식탁 위의 그릇들을 닦아냈다. What happened here? 30년간 반복해온 일과였다. 저녁 6시 아들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저녁상 차려놨어. 얼른 먹어. 며느리 지혜가 뒤따라 들어오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어머니, 오늘 청소 안 하셨어요? 현관에 먼지가 그대로네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침에 이미 2번이나 닦았는데. 미안하다. 내일 다시 할게. 지혜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정화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다. 엄마, 이거 너무 짜요. 도윤의 한마디에 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다음엔 덜 짜게 할게. 식사를 마친 후 지혜가 설거지통을 밀며 말했다. 어머니, 내일 세탁물 좀 따로 해주세요. 아이들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정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에야 정화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창문도 없는 그곳. 그녀는 침대에 앉아 허리를 주물렀다. 오래된 통증이 또 찾아왔다. 조금만 더 참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5시. 정화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다. 7살 손녀 서연이가 졸린 눈으로 나왔다. 할머니, 왜 항상 불 끄고 주무세요? 정화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전기세 아끼려고 그래.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리 집 부자인데요.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손님도 아니고 그저 일하는 사람. 그날 오후 정화는 병원에 갔다. 허리 통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정화는 손을 떨며 물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요양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아,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은 휴대폰을 보다 말고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술보다 집안일이 먼저였다. 괜찮아. 조금 더 버틸게. 그날 밤 정화는 욕실에 혼자 앉아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30년간 공장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결혼도 시켜줬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 통증과 외로움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정화는 결심했다. 거실 한쪽에 박스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앨범, 소중히 간직한 편지들.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윤이 출근 전에 거실을 지나다 멈춰섰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사라도 가요? 정화는 박스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당황함만 있었다. 그래, 이제 내 삶을 살려고 해. 도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정화는 차분히 대답했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도윤은 황급히 지혜를 불렀다. 부부는 거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정화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인 줄 몰랐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정화야. 일주일이 지났다. 정화의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 정화는 식탁을 붙잡고 신음을 참았다. 지혜가 졸린 눈으로 부엌에 나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잠깐 삐끗했어. 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냉장고를 열었다.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해주실 수 있죠? 정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 정화는 혼자 병원에 갔다. 의사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해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꼭 해야 하나요?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화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도윤아? 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이번 주에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럼 정말 난처한데요. 지혜도 출장 가는데 아이들은 누가 돌보죠? 정화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 수술보다 그게 먼저니? 엄마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좋아서요. 정화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 3일 후 목요일 오전 9시. 정화는 도윤 부부에게 말했다. 목요일에 수술한다. 입원은 일주일 정도 할 것 같아.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목요일은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지혜도 거들었다. 어머니, 저도 그날 거래처 미팅이 있는데요. 정화는 담담히 말했다. 괜찮아, 혼자 갈게. 도윤이 미안한 듯 말했다. 엄마, 정 안 되면 수술 날짜 미룰 수 있지 않아요? 정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술 당일 새벽. 정화는 혼자 짐을 챙겼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넣었다. 거실에서 잠든 가족들을 바라봤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30년을 살았던 이 동네.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바빠서 못 와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혼자 오신 분들 많아요. 걱정 마세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하얀 천장과 차가운 공기. 정화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마취가 시작되며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어린 도윤의 얼굴이었다. 엄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그때 도윤은 그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물을 건네며 말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푹 쉬세요.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저녁 6시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갈게요. 하지만 도윤은 오지 않았다. 밤 9시 다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회식이 잡혀서 내일 갈게요. 정화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외로웠다. 일주일 후 퇴원날. 정화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넘쳐났다. 지혜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내일부터 밥하실 수 있으시죠? 배달 음식만 먹어서 애들이 짜증나 있어요. 정화는 지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불편함만 있었다. 조금만 쉬면 안 될까? 지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쉬세요. 근데 집안일은 해야 하잖아요. 그날 밤 정화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이게 가족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참아야 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화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윤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화는 냄비를 저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손이 멈췄다. 여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 지혜의 목소리였다. 정화는 숨을 죽였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도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당신 엄마 맞아요. 근데 저도 한계예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엄마가 뭘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 어른이 계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못 살잖아요. 정화는 냄비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요양원 알아볼까? 요즘 시설 좋다던데. 지혜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 그건 좀. 당신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건. 당신은 매일 회사 가고 없으니까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정화는 부엌에서 욕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30년을 혼자 아들을 키웠다. 공장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손이 부르트도록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도윤을 대학까지 보냈다. 결혼도 시켜줬다. 이 집도 사줬다. 그런데 이제 요양원이라니. 정화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깊게 파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73년을 살아온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서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누구지? 작게 속삭였다. 밖에서 도윤 부부의 대화가 계속 들렸다.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도윤의 목소리였다. 정화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를 죽이며 입을 막고. 30년간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다. 1시간 후 정화는 얼굴을 씻고 나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도윤 부부는 방으로 들어간 듯 했다. 정화는 식탁에 앉았다.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도윤이 대학 입학했던 날의 사진. 그때 정화는 행복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됐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남았나. 정화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오랜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영자야? 정화야?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영자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 너무 힘들어.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무슨 일 있어? 도윤이랑 며느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나 봐.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한숨이 들렸다. 그 자식이 미쳤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정화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너무 잘해줘서 문제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어떡하지? 정화야,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 영자야,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래, 나와. 당장 내일이라도. 근데 갈 데가 없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영자의 말에 정화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영자야. 뭘? 우린 50년 친구잖아. 전화를 끊고 정화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들. 집을 팔 것. 짐을 정리할 것. 새로운 곳을 찾을 것. 적다 보니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대신 꿈을 꿨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에서 자신이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거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다. 강릉, 속초, 양양. 바닷가 마을의 집들을 살펴봤다. 생각보다 저렴했다. 이 집을 팔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정화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도윤이 졸린 눈으로 거실에 나왔다. 엄마, 아침은? 정화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냉장고에 있어. 알아서 먹어.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정화는 화면을 끄고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아, 엄마 이제 너한테 짐이지?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대답만 해. 엄마가 짐이야, 아니야?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켰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월요일 아침. 정화는 일찍 집을 나섰다. 도윤 부부가 출근한 직후였다. 손에는 집문서가 들려 있었다. 부동산 중개소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중개사가 반갑게 맞았다. 정화는 서류를 꺼내 보였다. 이 집 팔고 싶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다. 32평형이시네요. 좋은 평수인데 금매로 내놓으실 건가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가족분들은 다 동의하셨어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세대로 나가실 건가요?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한 달 안에 팔렸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화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파는데도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평생 아껴 살았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영자에게 전화했다. 영자야, 나 집 내놨어. 진짜? 빨리 결정했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더라. 잘했어. 이제 어디로 갈 거야? 강릉 쪽으로 가고 싶어.
바다가 보고 싶어.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강릉에 아는 부동산 있어. 연락해 줄까? 그래줘. 고마워. 정화야, 넌 이제 자유야. 알지?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알아. 처음으로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야. 그날 오후 강릉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바다 보이는 작은 주택 있습니다. 보러 오실래요? 네,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좋아요. 토요일에 갈게요. 정화는 달력을 보며 동그라미를 쳤다. 토요일 새로운 시작의 날. 저녁이 되어 도윤 부부가 돌아왔다. 정화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식사 중 도윤이 물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산책했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요즘 기분 좋아. 지혜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건강해. 식사를 마친 후 정화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을 살았지만 그녀의 물건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낡은 앨범, 작은 액자들. 박스 2개면 충분했다. 앨범을 펼쳐봤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모습. 어린 도윤을 안고 웃던 모습. 그때는 행복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그땐 정말 열심히 살았지.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토요일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도윤에게 말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강릉 갔다 올게. 강릉요? 멀리 가시네요. 영자가 보자고 해서. 오래 못 봤거든.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30년을 살았던 도시. 하지만 아쉬움은 없었다. 2시간 후 강릉에 도착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영자가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화야. 영자야,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얼굴이 환해졌네. 결심하고 나니까 다르지? 응, 정말 다른 것 같아. 부동산으로 향했다. 중개사가 반갑게 맞았다. 집 보러 오셨죠? 차 타고 가시죠. 바닷가 마을로 들어섰다. 조용한 주택가였다. 여기입니다. 작은 단층 주택이었다. 마당이 있고 창문이 컸다. 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다. 정화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여기. 정말 좋네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반짝이며 밀려왔다. 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다. 가격도 괜찮으시면 가능합니다. 정화는 영자를 바라봤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계약할게요. 진짜요? 다른 집은 안 보시고요?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딱 제가 원하던 곳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 달 후에 입주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을 나오며 영자가 물었다. 도윤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집이 팔리면 말할 거야. 놀라겠다. 그래도 할 수 없어. 이건 내 선택이니까.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정화야,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영자는 정화의 손을 꼭 잡았다. 나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용기 낼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근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도윤 부부가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영자 이모는 잘 계시대요. 응, 잘 지내더라. 너희도 내일 인사드리러 가. 정화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 달 후면 저 바다가 매일 보인다. 한 달 후면 진짜 자유다. 조금만 참자, 정화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바다를 만났다. 2주가 지났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예요. 정화는 평소보다 더 깨끗이 집을 청소했다. 구석구석 닦고 또 닦았다. 마지막 정성이었다. 다음 날 오후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 와,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30년간 정성껏 가꾼 집이었다. 1시간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계약하겠답니다. 축하드려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도윤 부부가 돌아왔다. 정화는 저녁상을 차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말해야 해. 식사가 끝난 후였다. 도윤아, 지혜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TV를 보다 정화를 바라봤다. 뭔데요, 엄마?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집 팔았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도윤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뭐라고요? 이 집 팔았다고. 지혜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2주 전에 내놨고 오늘 계약했어. 도윤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 저희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그래도 저희가 사는 집인데요. 정화는 차분히 말했다. 너희는 독립할 나이야.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 지혜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아이들은요? 갑자기 이사하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전세금도 없는데. 정화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혜야, 그동안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저는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모셨어? 아니면 부려먹었어? 지혜는 입을 다물었다. 정화는 계속 말했다. 하루에 2번씩 청소하라 했지. 빨래도 따로 하라 했지. 그건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긴 했어. 근데 가족으로 대한 적 있어? 도윤이 끼어들었다. 엄마, 지혜도 힘들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아, 그럼 엄마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너 혼자 키우면서 공장 식당에서 일할 때,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휠 때, 그땐 힘들지 않았을 것 같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수술 받던 날 너 어디 있었어? 엄마, 그땐 정말 일이 중요했지. 엄마보다. 엄마. 정화는 손을 들어 도윤을 막았다. 됐어. 이제 변명 듣기 싫어. 지혜가 다시 말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려고요? 강릉으로 갈 거야. 바다가 보이는 집 샀어. 혼자요? 응, 혼자.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럼 저희는요? 정화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이제 어른이잖니. 엄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지혜가 소리쳤다. 이기적이세요. 정화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이기적이야. 평생 남 위에 살았으니까 이젠 내가 이기적으로 살 차례야.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은 너희가 키워. 너희 자식이잖아. 할머니 없이 애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아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손녀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희가 잘 설명해줘.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다고. 도윤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정화는 아들을 일으켰다. 도윤아 일어나. 이건 내 결정이야. 엄마.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정화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참, 한 달 후에 이사 가야 해. 그동안 너희도 집 알아봐.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밖에서 도윤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챙겼어? 정화는 귀를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영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말했어. 난리 났어. 근데 후회 안 해. 곧 답장이 왔다.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한 달 후면 저 달을 바다에서 본다. 한 달 후면 자유다. 조금만 더 정화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정화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속삭이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부엌에 가지 않았다. 도윤 부부는 이미 출근한 듯 했다. 식탁에는 어제 설거지가 그대로 있었다. 정화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이제 내일이 아니야. 커피를 타서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스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정화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한 달이 흘렀다. 그 한 달은 길고도 짧았다. 도윤 부부는 정화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정화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장모집 근처로 이사를 준비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도윤은 마지막까지 원망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원망도 익숙했다. 이사 전날 밤. 정화는 빈집 안을 걸었다. 짐은 이미 다 보냈다. 남은 건 도윤 부부의 짐뿐이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30년의 기억이 서려 있었다. 도윤이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밤새 국을 끓이던 부엌. 혼자 울던 작은 방. 고생 많았어 나. 정화는 벽을 쓰다듬었다. 손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정화는 무릎을 굽혀 서연이를 안았다. 그래 할머니 이제 바다 보러 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서연이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할머니 없으면 싫은데. 정화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서연아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알지? 할머니 인생이요? 응, 할머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끔 놀러 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정화는 서연이를 꼭 안았다. 이별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사 당일 새벽. 정화는 5시에 눈을 떴다. 평생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부엌에 가지 않았다. 아침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제 내가 내 아침을 만든다. 작게 속삭였다. 도윤 부부는 일어나지 않았다. 정화는 혼자 짐을 챙겼다. 가방 하나, 박스 2개.
30년을 산 집에서 가져가는 전부였다. 택시를 불렀다. 기사가 짐을 싣는 동안 정화는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안녕. 작게 인사했다. 그리고 택시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장을 보던 시장. 도윤을 데리고 다니던 공원. 혼자 걷던 산책로. 모두 추억이 되었다. 터미널에 도착해 표를 끊었다. 강릉행 한 장이요. 네, 10시 출발입니다. 1시간을 기다렸다.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산다. 정화는 미소 지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강릉 가는 중이야.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야.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아마. 뭐라고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끊을게. 정화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30년의 삶이 멀어졌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후련한 눈물이었다. 2시간 후 강릉에 도착했다. 영자가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화야 왔구나. 영자야. 두 사람은 껴안았다. 드디어 자유야, 정화야. 응, 드디어. 영자의 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와. 정화는 감탄했다.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정말이지? 정말이지. 새 집 앞에 도착했다. 작고 아담한 집.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외벽. 작은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다. 집주인이 심어놨대. 정화 넣을 거 알고. 고마운 분이네.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깨끗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정화는 창가에 섰다. 파도가 반짝이며 밀려왔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다. 영자가 옆에 섰다. 정화야, 잘 왔어.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용기지.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영자가 물었다. 일단 쉬고 싶어. 평생 처음으로. 그래, 푹 쉬어. 천천히. 그날 저녁. 정화는 처음으로 자기 입맛대로 저녁을 만들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간은 조금 세게. 그녀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창밖으로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다.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 아름다웠다. 정화야,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밤이 되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처음으로 불을 켜고 잤다. 전기세를 아낄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자유다.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대신 바다 꿈을 꿨다. 파도를 따라 걷는 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은 꿈. 행복한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6시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상쾌했다. 좋은 아침이야, 정화야. 스스로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커피를 끓였다. 천천히 여유롭게.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정화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화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했다.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게 자유구나. 매일 아침 속삭였다. 어느 날 아침 산책 중에 이웃을 만났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순희예요. 김정화입니다. 반가워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혼자 사세요? 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혼자 살아요. 요즘 혼자 사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자유롭고 좋잖아요. 정화는 웃었다. 맞아요. 전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순희도 미소 지었다. 저도 5년 전에 남편 보내고 혼자 살아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요. 근데 자유가 더 좋아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순이는 마을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다행이네요. 목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요가해요. 같이 할래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 예전처럼 복잡하게 차리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은 간단해도 충분했다. 식사 후 마당을 정리했다. 잡초를 뽑고 꽃에 물을 줬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다. 오후에는 마을 시장에 갔다. 작은 시장이었지만 활기찼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네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네, 바닷가 쪽에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 여긴 조용할 텐데. 그게 좋아요. 정화는 고등어를 샀다. 신선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샀다. 채소, 과일, 반찬거리. 필요한 것만 샀다. 예전처럼 가족 몫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고등어를 구웠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간은 자기 입맛대로.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평생 저녁 준비에 바빠서 석양을 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었다. 목요일이 되었다. 순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화 씨 요가 가요. 네, 갈 준비했어요. 마을회관은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이었다.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환영해요. 강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저는 김정화예요. 잘 부탁드려요. 요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하면 됐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몸이 풀렸다. 마음도 편안해졌다. 어때요? 괜찮죠? 순이가 옆에서 물었다. 좋아요.
오길 잘했어요. 요가가 끝난 후 다 같이 차를 마셨다. 정화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한할머니가 물었다. 서울에서 왔어요. 가족은 안 계세요?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서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우리도 다 그래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우리 인생도 살아야죠. 정화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했다.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평생 써본 적 없는 일기였다. 오늘은 요가를 했다. 몸이 가벼워졌다. 새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 따뜻했다. 바다가 아름다웠다.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다. 행복하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평생 한 번도 쓰지 못한 문장이었다. 행복하다. 일주일이 또 지났다. 정화는 완전히 이곳에 적응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산책하고 요가를 했다. 이웃들과 차를 마시고 시장에서 장을 봤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거기 어때요? 좋아. 아주 좋아.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다. 엄마, 저희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래? 왜? 장모님이 지혜한테 이것저것 시키시고 저한테도 눈치 주시고 그래서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정화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알았구나. 엄마 미안해요. 됐어. 이제 너도 배웠잖아.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엄마. 도윤아,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정말로. 그럼 저희는요? 너희끼리 잘 살아. 어른이잖니. 엄마 제발. 도윤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알지? 전화를 끊었다. 미안하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정화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너는 이제 자유야. 6개월이 흘렀다. 정화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요가도 꾸준히 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화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장미가 활짝 피었다. 빨간 장미, 하얀 장미. 아름다웠다. 정화 씨. 순이가 담 너머로 불렀다. 네? 다음 주에 마을 잔치 있어요. 같이 가요. 무슨 잔치요? 가을 축제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춰요. 정화는 웃었다. 춤이요? 저는 못 춰요. 배우면 돼요. 재밌어요. 그럼 가볼게요. 순이가 가고 정화는 다시 꽃을 돌봤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때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차였다. 도윤의 차.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이 내렸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다. 엄마. 정화는 삽을 내려놓았다. 왜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도윤은 주저하며 다가왔다. 들어와. 차라도 마시자.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정화는 차를 끓여내왔다. 어떻게 지내? 힘들어요, 엄마.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집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화는 차를 마시며 들었다.
매일 눈치 보고 간섭받고. 지혜도 스트레스 받아서 저한테 짜증내고요. 그래서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했다. 도윤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도윤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엄마. 정화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바다 보여? 저걸 매일 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저 바다야. 도윤은 바다를 바라봤다.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래도 도윤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평생 너 키우고 너 먹이고 너 입히느라 살았어. 엄마 죄송해요. 사과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제 엄마는 엄마로 살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로요? 응,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정화로. 정화는 미소 지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나로 사는 거야.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오면 어때요? 정화는 웃었다. 안 돼. 여기는 엄마 공간이야. 엄마. 도윤아,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그럼 가끔 찾아와도 돼요. 그건 괜찮아. 근데 오래 있진 마. 도윤은 쓸쓸히 웃었다. 알겠어요, 엄마. 차를 다 마시고 도윤이 일어났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지혜랑 아이들도 잘 챙겨. 도윤은 문 앞에서 돌아봤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도윤의 차가 떠나는 걸 바라봤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잘 가, 도윤아. 작게 속삭였다. 저녁이 되었다. 정화는 바닷가로 나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정화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 정말 잘했어.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평생 고생했어. 이제 쉬어.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다. 정화는 바다를 향해 외쳤다. 나는 김정화야. 목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갔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나로 살아. 웃음이 터졌다. 진짜 웃음이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일기를 썼다. 오늘 도윤이가 다녀갔다.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곳이 내 집이다. 나는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별들이 반짝였다. 고생 많았어, 정화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너로 살아. 그날 밤 정화는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바다를 걸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6시에 눈을 떴다.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상쾌했다. 커피를 끓여 창가에 앉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좋은 아침이야, 정화야. 스스로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자유로웠다. 정화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김정화였다. 73년 만에 찾은 자기 자신. 이제 시작이야.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자신만의 하루, 자유로운 하루, 행복한 하루. 마을 잔치날이 왔다. 정화는 새 옷을 입고 나갔다. 순이와 함께 걸었다. 정화 씨 오늘 예쁘네요. 고마워요. 마을에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음악이 흘렀다. 사람들이 춤을 췄다. 정화 씨 우리도 춰요. 순이가 손을 잡아 끌었다. 정화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곧 몸을 움직였다. 어색했지만 즐거웠다. 음악에 몸을 맡겼다. 웃음이 터졌다. 이게 인생이구나. 정화는 생각했다.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춤추는 것.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화야, 너 정말 예뻐.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너야.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행복한 하루였다. 자유로운 하루였다. 김정화의 하루였다.